나는 그들 중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만 태클을 걸었을 뿐이야. 1984년부터 1987년 사이 프랑스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21명을 살해했던 티에리라는 나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범행 대상을 정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말을 건넸을 때 자신을 불쾌해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노부인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노부인 살인자 혹은 몽마르트르의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1963년 11월 28일에 프랑스의 레지옹인 마르티니크에서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티에리.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티에리를 자신의 자식이라 인정하긴 했지만 두려움 때문인지 그가 태어나고 이틀 만에 파리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마저 1년 6개월 뒤 결혼 때문에 친할머니에게 그를 맡기며 떠났죠. 티에리가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5자녀를 두었고 그런 이부 형제와 그는 어울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갈수록 삐뚤어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파리에 있는 친부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주거나 아들을 데려가라 말했고 친부는 그를 데려가는 것을 택했죠. 작은 섬에서 프랑스의 대도시인 파리로 상경한 티에리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라서 거의 백인들만 있던 학교에선 따돌림을 당했고 학업도 따라가지 못해 낙제를 거듭하며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17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지만 군대에서 역시 따돌림을 당했죠. 인종차별도 있었지만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1982년 11월 14일에 첫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 가게에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채 들어간 그는 손님으로 있던 노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훔쳐 달아났지만 며칠 뒤 체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가게는 평소 그가 자주 갔던 곳이었기에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그를 알아본 직원이 신고했던 것입니다.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1984년에 제대한 뒤 프랑스 낭테르에 와 있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들은 티에리에게 적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머무르며 도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취직했죠. 그의 직장은 드래그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는 성별 구분 없이 옷을 입고 노래나 춤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여성 성별 기호와 성 역할을 모방하고 과장된 드래그 의상과 화장을 하는 드래그 퀸으로 활동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오라며 클럽으로 불렀고 공연에 참석했던 어머니는 그의 모습에 놀라 곧바로 자리를 피했죠.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의 그런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지도 제대로 봐주지도 않는 어머니에게 화난 티에리는 집에서 자주 난동을 부렸고 결국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중독자이며 매춘부인 장이라는 남성과 사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티에리 역시 약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둘은 잘 어울렸던 바퀴벌레 한 쌍처럼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살인까지 말이죠. 1984년 10월 5일에 티에리는 노부인들에게 말을 걸어 자신에게 불친절했던 2명을 골라 미행했고 장과 함께 그녀들을 공격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두 노부인 중 한 명은 사망,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범인을 지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시 훔쳤던 돈은 하나로 대략 6만 원 남짓. 하지만 그들에게 돈의 액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티에리는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복수를, 장은 그저 다른 이의 생사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만족감에 살인을 저질렀으니깐요. 그해 11월 12일까지 그들의 범행에 휘말린 노부인만 8명, 그중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죠. 특히 장의 경우 피해자에게 억지로 세제를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방식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11월 말에 티에리는 장을 애인이라며 아버지에게 소개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 장 역시 티에리와 싸웠고 결국 장은 그와 헤어져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홀로 남은 티에리는 노부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치는 것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1985년 12월부터 1986년 6월까지
그는 8명의 노부인을 추가로 살해했죠. 현장에 그는 자신의 지문을 남겼고 경찰은 이를 발견했지만 프랑스 경찰국은 그의 지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전산 처리로 각 지역 범죄자들의 지문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이지만 당시는 전산화는 물론 체계적인 매뉴얼도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지역 경찰서에는 그의 지문이 있었지만 파리 지역 경찰서에는 공유가 늦어 경찰은 눈뜨고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시민들은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노부인만 노린 몽마르트르의 괴물이 나타났다며 나이가 있는 이들은 항상 지인 혹은 경찰과 함께 외출하고는 했습니다. 1986년 8월 5일에 그는 밀매업자와 다투다 체포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찰은 그를 눈앞에 두고도 몽마르트르의 괴물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1987년 9월 1일에 석방됐을 때 티에리는 자신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막장 인생이었는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그는 마약과 강도질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노부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쳤죠. 그러던 중 1987년 11월 25일에 티에리에게 공격받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그의 얼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경찰은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유명한 육상 선수인 칼 루이스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 납작한 코와 금발로 탈색된 곱슬머리, 1.8m 정도의 키에 20대 중반이고 왼쪽만 귀고리를 한 흑인 남성. 이러한 구체적인 증언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티에리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계단에서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확인이 추가되며 만들어진 몽타주는 전 지역 경찰서에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 조사관인 프랜시스 제이콥 경위는 1987년 12월 2일에 길을 가다 우연히 티에리를 만나 그를 체포했죠. 신문 끝에 그는 자신이 2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잔혹했던 수법에 대해 추궁하자 결국 처음 8건의 범행은 장이라는 남성과 함께 저지른 것이라고 털어놓았죠. 그렇게 그가 체포된 다음날 장 역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고 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티에리가 자백한 21건의 살인 중 3건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18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을 받던 그는 1988년 초에 결핵과 수막염을 앓으며 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 1989년 4월 16일에 25살의 나이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장의 경우 7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아 종신형과 1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2012년 1월 26일에 가석방됐다고 합니다. 가석방 당시 그의 나이가 46살.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풀려났지만 그 뒤로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얌전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약한 이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던 티에리와 그와 동조하며 잔인한 방식을 고집했던 장. 먼저 지옥으로 떠난 나쁜 사람과 언젠가 지옥으로 가게 될 나쁜 사람이 빨리 만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